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2권, 3권, 4권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권, 3권, 4권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아라테 문제입니다. 아라테라는 말은 우리는 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1권에서 행복을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했냐면 탁월성 혹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의에 나타난 아라테라는 게 무엇인가, 아라테는 어떻게 우리는 획득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라테라는 것은 지적인 아라테가 있고 성격적인 아라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의 영역에서는 바로 성격적 덕, 성격적 탁월성이 문제가 됩니다. 이 성격적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덕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지식을 획득하는 거지만 인간의 행위에 관련된 이런 성격적 덕은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가령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기, 정의, 절제와 같은 덕이 용기란 뭔가, 정의란 뭔가, 절제란 무언가에 대한 그 암을 통해서 용기 있는 행위를 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가, 정의가, 절제가 무엇인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용기, 정의, 절제와 같은 것에 대한 올바른 암이 없어서 그런 행위를 못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그 암보다는 용기 있는 행위, 절제 있는 행위, 절제 있는 행위, 용기 있는 행위, 용기 있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의 습관의 결과, 그 습관을 통해서 얻어진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용기, 정의, 절제를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생성되는 용기 있는 행위를 반복해서 절제 있는 행위를 반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걸 보고 히라버는 헥시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품성이라고 옮길 수 있지만 혹은 상태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성격적인 덕, 용기, 정의, 절제와 같은 그러한 품성 상태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또 착한 일을 하니까 착해지더군요 라고 말하는 경우에 바로 그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핵심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비투에이션, 습관화를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품성 상태를 갖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지적인 암보다는 이러한 습관과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품성의 상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어떠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에 따라서만 인간이 살아나가지 않고 행위하지 않고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품성 상태를 갖게 되고 그러한 품성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주지주의적인 입장을 강조한다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좋은 일, 어떤 용기 있는 일, 절제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기, 정의와 같은 덕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곧 여름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온 생애, 온 인생에 걸쳐서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성이 또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품성 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라테, 용기, 정의, 절제와 같은 그 덕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것을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모호한 말입니다. 중용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그 덕, 그 중용의 상태에 이르느냐 하는 것에 아르테스는 몇 가지 중요한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성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조건은 습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덕들을 연습을 통해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코 덕들은 자연적 조건만으로는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덕에 의해서, 덕들에 의해서 요구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덕들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기타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기타를 잘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잘 친다는 것은 기타를 잘 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잘 치는 어떤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르테스의 경우에는 인간의 습성화를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바로 중용인데 그 중용이라는 것은 대단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중용이라는 말을 히라버로는 메소테스라고 하는데 이 메소테스라는 말은 메손이라는 중간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길이가 있는데 그 절반이 바로 메손입니다. 중간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천 철학, 윤리학, 정치학은 행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다루는 정치학과 윤리학은 수학과 같은 엄밀 학문과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서 어떤 행위를 숙고해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수학적인 것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테스는 중용을 정의하기를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사람에게 대하여 마땅한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이런 것을 겪는 것은 중간적이고 최선의 것이며 바로 이것이 덕에 고유한 것이다. 그 덕에 맞는 행위가 중용의 행위이고 그 중용의 행위는 덕을 소유한 사람이 행하는 행위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 아라테라는 것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 탁월성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중용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모호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니코마코스에서 예를 들다시피 레슬링 선수와 가령 체조 선수가 고기 100g 있을 때 그 중간에 가면 50g씩 먹는 것이 가장 중간적인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그러나 아르테스는 레슬링 선수는 하는 행위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많은 체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를 80g 가져가야 되고 체조 선수는 그렇지 않고 몸무게를 유지해야 되고 하는 그 상황에 비춰보면 20g 정도만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개별적인 적,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것은 바로 그런 중용의 상태를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것은 중용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한 행위는 마땅한 상황에서 마땅하게 행위하는 방법은 오히려 119에 전화하는 것이 더 중용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중용이라는 것은 아르테스의 경우에는 모호하지만 그러나 그 중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덕의 상태가 이르면 어떠한 일을 당해서도 당연히 용기 있는 사람은 어느 상황이고 용기 있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랍에서 그리스에서 용기란 덕을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에는 당시에 많은 싸움이 벌어졌고
끝없는 경쟁과 투쟁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기라는 덕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개별적인 덕 중에 가장 중요한 덕으로 보았던 것이 메가로푸시코스, 말 그대로 옮기면 푸시케가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포부가 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로푸시코스란 사람은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꿈을 갖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따라서 그런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처할 때도 늘 중용의 상태에서 행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면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권, 3권, 4권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뭐고 절제가 뭐고 정의가 뭔가에 대한 하나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 예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용기, 정의, 절제와 같은 그런 덕목은 아직도 우리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이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개별적인 덕들에 대해서는 그 책을, 니코마스 일리학을 읽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덕에 대해서, 덕목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권, 3권, 4권 중에 후반부 중에 행위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위할 때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면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비자발적으로 강제 힘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행위할 때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고 용서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죠. 가령 강제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나쁜 짓을 강요해서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폭력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아주 오늘날의 윤리적인 문제에서 인간의 행위의 어떤 자발성, 비자발성, 히라보는 헤콘, 아콘이라고 하는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는 2권, 3권, 4권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